이번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개념 및 특징을 이해하고 협동조합 관련 법과 생협법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협법 제1조에 따르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 용역, 시설 등의 공동 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 자립,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생협은 소비자가 조합원인 협동조합으로서 소비자 협동조합의 특징을 가집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타 협동조합은 생산자를 조합원으로 한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생산자 간의 공동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조직됩니다. 이에 반해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가 조합을 소유하여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소비자가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협의 조합원인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맞춤형 물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함으로써 편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살림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유기농 재배 농산물은 산지 직거래를 통해 일반 매장 대비 30% 정도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영리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협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생협은 비영리법인에 속합니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종류에 대해 살펴볼까요? 생협은 소비자들에 의해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될 수 있으며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크게 4개로 구분됩니다. 첫째, 지역의 소비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보육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행하는 지역생협. 둘째,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생협. 셋째, 대학 내 식당, 매점, 서점 등의 후생시설 운영을 사업으로 하는 대학생협. 마지막으로 회사, 기관 내 후생시설 운영을 사업으로 하는 단체생협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관련 법과 생협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 관련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8개의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만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요. 8개의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에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여변초 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제시된 표를 통해 8개의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근거 법률과 소관 부처를 살펴보세요. 그러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 관련 8개의 개별법과 기본법이 병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각 개별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 요건을 고려하여 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생협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협법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생협법은 협동조합 기본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은 잘 마치셨나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생협 관련 사무의 법적 성질과 지자체의 생협 설립 인가 업무를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생협 관련 사무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협 업무는 기관 위임 사무가 아닌 지자체의 자치 사무입니다. 생협법에는 시 도지사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생협 업무를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협의 사업구역이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지자체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생협을 인가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자체의 생협 설립 인가 업무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설립 인가의 기준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립 절차가 생협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있고 조합이 제출한 정관 및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설립 인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지자체는 생협 설립을 인가합니다. 가령 일반 생협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 동의자가 300명 이상이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 동의자의 출자금 납입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설립 인가가 가능합니다. 의료 생협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 동의자가 500명 이상이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 동의자의 출자금 납입 총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 동의자의 1인당 출자금이 5만 원 이상일 때 설립 인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설립 인가 기준은 창립총회 개최에 대한 공고 및 통지 개시 전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립 인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시 도지사는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는 설립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 생협에 대한 설립 인가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 도지사는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데요.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설립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설립 인가의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설립 인가 업무 시 다음의 사항을 권고합니다. 먼저 조합 설립 준비자가 창립총회 개최 전에 정관안의 사전 검토를 요청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이후 정관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인가를 반려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조합 설립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조합 설립자에게 창립총회 일시, 장소를 확인하고 직접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의료생협 설립 인가 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의료생협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생협 설립 시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의료생협은 의료기관과 설립 목적, 설립 근거 법률 등이 다르므로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설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 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으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는
그 설립 목적을 달리하며 의료 생협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근거 법률인 생협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한편 생협법 제11조에 따라 의료생협의 의료사업에 관하여 생협법은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생협법에 의료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생협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에 따른 개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학습은 잘 마치셨나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자체의 생협 정관 변경 인가 업무와 생협 해산 및 청산 업무를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지자체의 생협 정관 변경 인가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은 설립 인가 및 등기 절차를 거치면서 행정이 공인하는 공문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조합 설립 이후 정관이 변경되면 설립 인가를 받은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인가는 정관 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며 변경 사항이 등기 사항인 경우에는 인가뿐만 아니라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인가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은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정관 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할 서류는 정관 변경 사유서 일부, 개정될 정관 일부,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일부입니다. 변경된 정관이 생협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정관 변경 절차가 적법하면 정관 변경을 인가합니다. 시 도지사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협 해산 업무와 청산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해산과 청산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해산은 존속할 이유를 잃는 조합이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권리 능력을 상실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청산은 해산의 다음 단계로 합병과 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이 조합의 잡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조합의 법인격을 완전히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해산과 청산은 그 정의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으며 청산은 해산을 전제로 한 절차라는 점에서 해산 의결 시 청산을 함께 논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산 의결 후 청산인의 청산 사무 처리 결과에 따라 청산에 관한 논의 및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해산 및 청산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설립 인가의 취소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해산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설립 인가를 한 시 도지사에게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정청에 해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해산 신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흥이 없고 둘째, 필요한 구비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셋째,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해산 신고 시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해산 신고서, 해산 당시의 재산 목록, 자녀 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 있습니다. 해산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산인은 조합의 해산 후 1개월 이내에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산인이 등기를 게을리한다면 생협법 제8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조합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청산 종결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산 종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해산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산한 조합이 자녀 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장학재단 등에 증여 또는 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생협법 제56조는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자녀 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 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고 기속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재산을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전부 분배하여야 하며 조합은 총회에서 그 산정 방법만을 정할 수 있을 뿐 임의로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총 조합원 수가 15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총회 결의가 유효한가요? 그리고 대의원 정수인 100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의원 총회의 결의는 유효한가요? 조합원 수가 감소하여 설립 인가 기준에 미달한 상황에서 총회가 개최되더라도 총회 당시의 총 조합원을 기준으로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다면 그 총회의 의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 의결도 마찬가지로 총회 당시의 총 조합원을 기준으로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의결은 유효한 것이고 조합은 해산 신고 및 등기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의원 정수의 경우 생협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100명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의원 총회는 조합원의 의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의원 총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학습은 잘 마치셨나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자체의 생협 감독 업무와 감독 권한 행사 후 조치에 대해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지자체의 생협 감독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생협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합 또는 설립 중의 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상황, 장부,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설립 절차 및 인가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째, 생협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셋째, 보건, 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생협법 제81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보건, 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독 권한 행사 후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협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조합이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 시도지사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첫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둘째, 제21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셋째, 제81조 제5항에 따른 시정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경우. 다섯째, 보건 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설립 인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인가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요. 첫째, 의료조합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둘째, 조합원 1인의 출자자 수가 조합의 총 출자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게 된 경우. 셋째, 출자자 수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넷째,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또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라면 시도지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첫째, 설립 등기, 해산 등기 등 등기를 게을리한 때. 둘째,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셋째,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마지막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때에 시도지사는 해당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생협법 제88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도지사의 과태료 부과를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고 법 제88조 제2항, 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시도지사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중 생협법 제85조의 벌칙조항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담당 공무원은 관계기관인 검사 또는 경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시정명령, 설립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협법에서 지사무소 설치 등기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생협이 지사무소 설치할 때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생협법 제12조는 조합에 관하여 생협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0조에는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등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협이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생협법 제12조 및 민법 제50조에 따라 지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사무소 설치 시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 기재하거나 정관 변경이 필요한가요? 지사무소의 소재지는 생협법 제23조의 정관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후 지사무소를 신설하거나 그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도 정관 변경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생협이 지사무소 형태의 의료기관을 신설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9항에 따라 정관의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시도지사의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의료생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사무소가 소지하는 곳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조합의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를 검토하던 중 해당 조합이 조합의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설립 인가 취소는 재량 사항이므로 설립 인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 인가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합이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한 후에 정관 변경 인가를 해야 합니다. 설립 인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시도지사는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재량 사항이므로 설립 인가를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조합의 설립 인가 기준에 미달은 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 사유 중 하나이므로 시도지사는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해당 설립 인가 취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조합의 설립 인가 기준은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립 인가의 기준을 충족할 것을 명령하는 등 조합에게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설립 인가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설립 인가 충족 명령 이후에도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생협 운영 현황 등의 검토 결과 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립 인가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합은 존속하므로 정관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는데요. 조합의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해야만 정관 변경의 인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조합이 설립 인가 기준을 달성한 이후 정관 내용 등을 검토하여 정관 변경 인가를 하면 됩니다. 학습은 잘 마치셨나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